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duction of Rigid Polyurethane Foam. 음, 경질 폴리우레탄 폼인데, 저는 이제 경질, 연질 이렇게 공통 부분을 뽑아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 경질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연질인데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음, 이 교재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여기 2.7에 이렇게 로 머테리얼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원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관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료 보관은 솔직히 그 경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폴리우레탄 원료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어, 여기 이제 베이어인데 이 자료가 이제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글 보면서 이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본 폴리올 드럼, 이소시아네이트 드럼 있죠. 이제 드럼으로 받는 데도 있을 거고 벌크로 받는 데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이쪽 이렇게 이소시아네이트 쪽은 약간 강렬합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빨간색 또는 검정색 드럼이에요. 그다음에 폴리올은 초록색이나 하얀 푸르스름한 계열이에요. 예, 파란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소폴리올 둘 중에 폴리올 쪽이 더 덜 위험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 용어 위주로 좀 볼 거예요. 이제 원료 로 머티리얼, 원료, 그다음에 원료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로 머티리얼 시스템. 근데 로 머티리얼 시스템보다는 아무래도 폴리올 시스템 이렇게 많이 하죠. 폴리올이 우리가 폴리올 앞에 음,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명사들 앞에는 다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할 때 이제 경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청 이야기를 잘 듣는다. 경청은 제가 생각하는 경청은 내가 말을 하는 게 경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라고 그러죠. 의사소통. 소통을 되게 잘 못 이해하는 사람이 꼰대가 되죠. 꼰대가. 소통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 소통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상대를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소통이죠. 근데 용어가 헷갈리면 소통이 안 돼요. 용어가. 근데 굳이 제가 소통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용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폴리우레탄은 원료 관련된 용어가 이제 쓰이는데 헷갈리게 쓰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명확히 해줘야 돼. 그 원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원료 앞에 형용사가 뭐가 붙어 있느냐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 시스템이란 단어도 폴리올 시스템 또는 시스템 폴리올 이게 있고요. 그냥 폴리올이 있는데 요 밑에 보면 베이스 폴리올이란 말이 있어요. 베이스 폴리올. 이걸 띄워버리고 이제 폴리올이라고 얘기하고요. 시스템이란 말을 띄워버리고 폴리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시스템 폴리올은 여기서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포뮬레이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폴리올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한글 쭉 보면 원료 시스템인데 이제 원료 시스템은 이제 이 요구사항에 맞게 맞춤 제작된 테일러 메이드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즈드 또는 테일러 메이드 이렇게 해요. 이건 고객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펙 제품이 아니에요. 폴리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소시아네이트는 경질에서 폴리메릭 MDI로 스펙 제품이에요. 근데 이 이소시아네이트도 원료 메이커 따라서 조금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원료 메이커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품질의 편차가 없는 데만 스펙 제품으로 쓰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메이커를 바꾸는 것도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NG 선박용 단열재 있잖아요. 거기는 승인된 폴리메릭 MDI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이 커스터마이즈랑 테일러 메이드 이 말에 대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 이 폴리메릭 MDI가 정해져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폴리올은 뭐냐면 이게 이제 투 컴포넌트다 이렇게 되면 이소시아나이트 하나에 폴리올 여기서 투 컴포넌트가 되면 폴리올은 그냥 폴리올이 아닌 거죠. 뭐가 되는 거냐면 시스템 폴리올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 폴리올이 여기 시스템 올려. 그래서 시스템은 2도 되고 멀티도 돼요. 멀티 컴포넌트. 그러니까 폴리올에서 뭔가를 빼가지고 별도로 공급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시스템 여기 요거는 이 뭘 포함하냐면 이 폴리올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올에 어디티브가 믹스될 수도 있어요. 이 오어예요. 오어. 네, 이거든 이거든. 그리고 또 엔드 이거는 플러스죠, 플러스. 이소시아네이트.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이소시아네이트 플러스 폴리올 플러스 어디티브 이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시스템 폴리올은 뭐냐? 이게 시스템 폴리올은 뭐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베이스 폴리올의 반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베이스 폴리올의 반대 의미. 그러니까 폴리올만 있는 거, 폴리올만 있는 거 또는 여기 보면은 컴플리트 폴리올 포뮬레이션 이렇게 돼 있죠. 폴리올만 이 있는 거하고 거기에 뭔가 들어가 있는 거, 이 중간 어디쯤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싹 빼고 폴리올에 모든 거 나머지를 싹 빼고 하나만 딱 있다. 그럼 베이스 폴리올이고 자, 섞이기 시작한다. 폴리올이 두 개다. 거기서부터 시스템 폴리올. 그 다음에 폴리올에 첨가제가 들어가 있다. 촉매 정포제가 들어가 있다. 그 중에 촉매만 들어가 있다 해도 시스템 폴리올. 이렇게 돼요. 근데 시스템이란 말은 시스템 폴리올이어서 그런 거지. 시스템 로 머티리얼. 그냥 이 앞뒤 자르고 형용사 자르고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이에요. 이해가세요? 세트라는 뜻이에요. 세트. 한 세트.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으로 공급받아요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세트로 공급받아요. 다 들어있어요. 그냥 발포기에 넣고 발포하면 돼요. 그게 투 컴포넌트예요. 이소 폴리올 투 컴포넌트. 이해하셨죠? 시스템으로 받는다라는 뜻은 이소폴리올 2 컴포넌트로 받는다. 근데 폴리올이 뭐다? 시스템 폴리올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받는다하고 시스템 폴리올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시스템 폴리올이란 말을 안 쓰면 이제 블렌디드 또는 여기 믹스처 폴리올 이렇게 되죠. 예. 폴리올 혼합물, 혼합 폴리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있다 베이스 폴리올, 그 다음에 뭐가 섞였다 시스템 폴리올, 그 다음에 이소하고 시스템 폴리올 포함해서 로 머테리얼 시스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어를 많이 안 쓰면서 그냥 다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복잡해진 이름이 많아지면. 그리고 이제 이 폴리올에다 뭘 섞는 거, 이거 섞어져 있는 거 이제 포뮬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용어를 한번 보면 알게 되는데 여기 포뮬레이팅 할 때 그 배합 원료와 구성비 이건 뭐라 그래요? 레시피라고 그러죠. 레시피 처방. 네. 여기 레시피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처방이 빠져 있습니다. 요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폴리올을 얘기할 때 이제 원액이라는 단어를 써요. 원액. 근데 원액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원액은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물질을 섞거나 추출하여 고농도로 농축한 액체. 농축한 액체예요. 일반적으로 이를 희석시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원액 그러면 코카콜라를 거기다 물 타가지고 희석해서 파는 때 그 원래 그거를 원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그 우리가 뭘 타서 쓰나요? 폴리올에다가? 아니죠. 그냥 발포기에 넣고 쓰잖아요. 원료. 원료예요. 원액이 아니에요. 원액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 원료라고 하든지 원료라고 해야 맞습니다. 제가
이 단어의 쓰임이나 이런 거에 민감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 이렇게 오류의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은요. 생각의 깊이가 짧아요.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보라는 걸 취득하고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 이해 바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성과를 내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게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천을 옳게 하려면 머릿속에 생각이 똑바로 박혀야 돼요. 근데 생각이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실천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그 생각이 틀어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요. 이 용어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백 년간 연구해 온 거예요. 플라톤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연구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용어를 맞게 써라. 원액이란 용어는 안 맞아요. 가공하고 묽게 하지 않은 본디의 진한 액체 이게 원액이에요. 이거 사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원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태클 걸어서 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용어를 헷갈리게 쓰는 게. 이렇게 이 원료 메이커에서 이렇게 명확히 제시해 주는 용어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잘 따라가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액티베이터 이게 이 우리는 그냥 촉매 이렇게 캐탈리스트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 액티베이터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잘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서라든지 법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하냐면 단어의 정의부터 해요. 이렇게 처방이란에서 시작을 해요. 법령이라는 게. 한 법령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단어부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정의가 안 되면 그 뒤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요, 서로. 싸움만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형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뮬레이션을 이렇게 구글에 돌리면 자꾸 제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제형이란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포뮬레이션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럼 가져다 쓰는구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구나. 그래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이게 포뮬 여기는 폼에서 온 말이에요. 폼, 형. 포뮬레이션 그러면 형을 만들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맞잖아요. 형을 만들다. 이게 의약품 쪽에 쓰는 용어지만 의미가 정확해요. 그래서 저도 포뮬레이션이 제형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거가 한참 번역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의미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포뮬레이션 제형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료가 요거 두 컴포넌트 이소 하나 폴리올 하나 이렇게 세트로 봤나 이거의 시스템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에도 우리가 봤죠. 이건 샘플통이에요. 샘플통인데 제가 이 뒤에 스토리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한번 예습을 한번 하고 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통이 있죠. 이게 철로 된 말통, 플라스틱 말통. 여러분은 샘플 받을 때, 샘플 줄 때, 이 통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정리해 볼게요. 이소시아네이트는 어디다 받아야 되나요? 이소시아네이트 이 통에도 받아도 되나요? 1년 정도 쓴다라고 하면은 이 통에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통에다가 받는 것도 문제고 이 통을 자꾸 뚜껑을 열어도 문제죠. 그러니까 작은 철통을 사서 깡통 1kg짜리 사서 소분해 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소시아네이트는 이런 데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 용기에. 네, 왜냐하면 플라스틱 용기는 수분이 들락날락해요. 여기 통과해요. 수분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폴리올도 오래 보관하면 안 되죠. 폴리올도 오래 보관할 거면 이 철통에다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철통에다가 폴리올 받으면 변질이 가요. 변질. 스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문제. 그래서 폴리올은 이 통에 받는데 이런 통에다 받는데 소분하고
공기를 차단하는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공기를 차단하는 곳에. 이 플라스틱 통은 수분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를 여기다가 샘플로 받으면 오래 못 써요. 왜냐하면 굳어져요. 굳어, 저절로 굳어져요. 그래서 이 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는 이소시아네이트 샘플을 받는 게 아니다. 100%두 번째, 받아서 일주일 내에 쓸 거면 받아도 된다.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통에다가 받아서 뚜껑을 여닫은 상태로 이소시아네이트를 쓴다. 요거 안 된다. 소분해서 나놓고 하나씩 꺼내서 쓴다. 예, 맞다. 자, 이소시아네이트는 끝. 자, 폴리올. 폴리올은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샘플 받으면? 베이스 폴리올. 베이스 폴리올은 공기만 안 들어가면요. 상관없어요. 변질 안 가요. 자기들끼리 뭐 무슨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단지 뭐냐면 이 분자량이 긴 폴리올 중에 일부는 가라앉는 게 있어요. 가라앉는 게 아주 미량의 이게 이제 가라앉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경질 폴리올 점도 높은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 분자량 높은 연질 폴리올 쓸 때는 베이스 폴리올 조금 흔들어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흔들어 써야 되죠. 무조건 가라앉아요. 위아래로. 그리고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쓴다 그러면은 소분해서 나눠서 써야 됩니다. 나눠서 공기가 안 들어가는 공간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수분과의 상호작용을 무조건 합니다. 이 플라스틱 통은.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이걸 설명을 왜 철강통이냐? 이 답이 됐죠? 그래서 보관에서는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벌크인데, 벌크는 또 이제 이게 좀 그 인허가 문제도 있고 스토리지 탱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크 운송 관련해서는 요런 코메스트로 이런 데서 아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APAC 벌크 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올 이렇게 세이프티 딜리버리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35페이지짜리인데 쭉 해가지고 벌크 이거죠. 이제 벌크 컨테이너 이 아이소 탱크 이렇게 돼 있죠. 아이소 탱크 이렇게 이제 탱크롤이 이렇게 저 언로딩 하는 거, 로딩 하는 거, 이런 거, 로딩하고 언로딩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이제 이쪽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저장팀 관리자다. 그러면은 이제 언로딩하고 로딩하는 거 좀 이렇게 문제 없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데 관리 포인트들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이 그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가끔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설비 관련된 이 보조장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는 이 자료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벌크로 받죠. 이제 많이 쓰면 이렇게 벌크로 받게 됩니다. 이제 NDI 회사나 폴리올 회사에서 이제 그 기술 담당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자, 보관, 스토리지. 보관 얘기, 예습 아까 했죠. 어, 일단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무조건. 이소폴리올 둘 다 습기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특성이 폴리올 흡습성이고 그 다음에 이소시아네이트 흡습성이 아니에요. 폴리올 흡습성이라 쳐요. 이소시아네이트 흡습성이 아니에요. 이소시아네이트는 전혀 흡습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확히 표현하면 물을 밀어내요.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반면에 반응을 해요. 이게 문제죠. 물을 싫어하는데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 변질이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 폴리올은 이거를 이제 흡습성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하이그로스코픽이라고 하는 다이너가 있어요. 물을 받아 당겨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이렇게 이제 공기가 덩어리라고 치면 이 공기가 돌아다니는데 폴리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폴리올 표면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서 또 이 수분이 확산해서 또 들어가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용기가 열려 있으면 이 폴리올 윗부분에 수분 함량이 엄청 높아져요. 윗부분에 속은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게 따랐으면은 우리가 액이 보통 이렇게 따랐으면 위부터 나오죠. 속부터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는 수분이 높은 원료로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 나오죠. 밑에서 나오고 수분이 부분이 윗부분에 있죠. 그래서 점점 레벨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밑에하고 위하고 수분 함량이 다른 원료가 돼 있는 상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수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드라이 에어를 써요. 드라이 에어를. 근데 이소시아네이트는 또 드라이 에어도 안 돼요. 위험해요. 그것도 위험해서 질소를 써요. 벌크를 쓰는 경우에.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블럭 더 라인 앤 노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펌프 주변이라든지 배가 휘어지는데 이런데 이제 맑게 되고 저장 탱크도 이제 오래 쓰게 되면 저쪽 그 구석 쪽에 유동이 없는 쪽에 이제 덩어리가 져가지고 이제 삽으로 다 퍼내야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쓰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소시아네이트 저장 탱크는 질소를 쓰고요. 그 다음에 폴리올은 드라이에어를 쓰는데 이제 드라이에어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워터 트랩이 항상 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워터 트랩에서 수분이 폴리올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성이 문제가 생기죠. 저밀도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어, 수분으로부터 폴리올이든 이소시아네이트는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이런 거 좀 주기적으로 장비나 설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장 온도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50도를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문제가 일으킵니다. 고온이라고 하는 걸. 근데 이제 이소시아네이트는 사실은 50도라는 온도가 큰 의미가 없어요. 50도, 뭐 60도 돼도, 이소시아네이트가 공기 또는 수분하고 접촉하지 않는 이상은 변질 안 가요. 이소시아네이트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딜리버리 도중에 특히 이제 수출이나 수입할 때 적도를 지난다 그러면 이제 원료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이 폴리올 쪽은 변질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효, 뭐 썩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높아지면 이 그 변질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또는 이제 비중 편차에 의한 액의 분리, 온도가 높아지면 더 가속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폴리올 대비해서 무거운 촉매라든지 이 정포제도 폴리올보다 살짝 무거울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라든지 아니면 폴리에스터에 있어 폴리올 이렇게 벤젠링이 붙어 있는 폴리올 종류가 또 비중이 높아요. 벤젠링 안 붙어 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층분리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온도를 뭐 25도 근처에서 맞춰서 보관하면 이제 더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해보니까 별 문제 안 생겨요. 단지 그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폴리올은 운송 과정에서 배합 끝나고 나서의 상황하고 바뀌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중 편차에서 살짝 층 분리가 가거나 또는 배열, 그러니까 응집이라고 하죠. 응집해버리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폴리오를 쓸 때는 원래 믹싱 돼 있는 상태로 제품이 포장돼서 품질거사 됐잖아요. 그 상태에 복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걸 폴리올 브랜딩 하우스에서 패킹한 상태를 한번 구경을 가세요. 어, 지금 내가 발포 라인에 있다 그러면 원료회사 한번 견학을 가서 패킹될 때
원료가 드러밍 될 때 이 드럼 속에 이 땡크로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이 드럼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샘플을 받아서 한번 상태를 보세요. 그 상태를 복원해 주면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이 원료 회사가 개발한 상태의 원료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하루 놔두면 그거 아닌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발포 회사가 원료 회사 견학을 가요. 품질 관리 포인트도 체크를 하고 뭐 저울 계량기스 없는지 보고 그다음에 뭐 인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원료 저장 창고 보고 다 엉뚱한 거 보는 거죠. 그 쓸데없는 그거 뭐하러 보고 가세요? 그거 잘 못하는 회사 공급 끊으려고요?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진짜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원료를 가져다 써나 그 원료의 변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추적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드러밍 되고 있을 때 여기 용기에 들어가고 있는 액체의 상태 그 상태가 뭐냐? 그럼 그게 그 상태로 우리 라인에 공급이 돼야 맞냐? 아니면 거기서부터 1일, 2일, 3일, 4일, 5일 지난 상태로 우리 라인에 공급이 돼야 맞냐? 우리 라인은 어떤 걸 선호하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걸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온도 이런 거 쓸데없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거는 일부러 가열해서 보내지 않는 이상은 변질될 소지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온도 범위가 여름에 35도, 겨울에 영하 한 10도 된다고 쳐봐요. 그 안에서 온도가 일어나는데 어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예, 뭐죠? 층분이 심하게 가는 거 아니고 펜탄 같은 거 이거 아닌 이상은 이런 온도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거 더 신경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원료회사에서 이게 막 쏘놓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비 걸지 말자 서로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기왕 관리해 줄 수 있으면 실내에 태양빛이 안 비치는 곳에 그늘진 곳에 온도 관리 되는 저장 창고에 보관해 달라. 그래야 서로 의심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포제가 들어가 있으면 훨씬 가속화됩니다. 발포제가 들어가 있으면 두 가지가 가속화되는 게 뭐냐면 승분리하고 그 다음에 변질을 가속화시켜. 얘가 이제 변질에도 똑같이 이 반응의 장, 운동장이라고 하죠. 반응이 할 수 있는 운동장 역할을 얘가 해줘요. 이게 솔벤트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 물리적 발포제가 들어있으면 더 민감하게 변질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잡아주라.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돼요. 물리적 발포제가 들어있는 풀 시스템 관리. 요거는 온도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 B점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 이런 거는 이제 용기 안에 압력도 찰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항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관련해서는 요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또 길어지네요.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잘 안 보니까.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료가 이 관련된 법이 이 소방법, 위험물이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쪽에 해당되는 게 있고, 이거는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연성 물질. 그러니까 이제 폴리오리든 이소시아네이트는 사류, 사석유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삼석유류도 있어요. 촉매 같은 경우는 삼석유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이제 보관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려면 이렇게 소방법 관련된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소시아네이트 관련해서는 이렇게 유해화학 물질, 이소시아네이트가 이 포션에 따라 조금 다른데 포포체 고게 함량이 얼마에 따라서 유해화학 물질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화관법, 화학물질 관리법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방법은 소방청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이 소방청 관련된 것들은 저기죠. 시에서 관리하죠. 지자체. 그 다음에 요거는 환경청에서 관리하죠. 환경청, 뭐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 뭐 이렇게. 그래서 요 유해화학 물질 이거는 유독물로 불리기 때문에 요거는 가해성 물질은 허가는 필요 없는데 여기는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허가 유독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른 원료가 이소시아네이트는 요거
요거 두 가지가 적용이 되고 폴리올은 요거가 적용이 되니까 잘 보고 인허가에 문제 없도록 해야 된다.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거 공장 짓거나 증설하거나 할 때 다 신경 써야 되죠. 되게 머리 아픈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경질 폴리우레탄 스토리지 했고요. 원료 관련 용어 관리, 그다음 취급 법령, 기타 정보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